주시는 네, 흰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모중학교 남해해성고등학교 학부모 정주관입니다. 우리 김해교육청 단위에 보면 초등학교가 57개, 중학교가 3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좋아하시는 세 가지가 운동, 독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운동 활성화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독서도 해마다 학교 예산의 2% 정도를 책정하여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악에 노래에 보면 학교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지역 중학교 합창대회를 6월 둘째 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 9개 팀이 나와서 열심히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합창을 하게 되면 합주의 사람 목소리와 피아노 피치의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학교의 현장에는 피아노 피치가 사람의 목소리 피치보다 낮습니다. 사람 목소리하고 피아노 목소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피아노 피치가 낮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하고 낮다는 거죠.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피아노는 늘어져 있다는 거죠. 당장 그 방학중간에 우리 도자학사가 단장을 하나 임명해가지고 김해 지역부터 필두로 해갖고 전 학교 피아노 조율 점검을 나가더라고요. 나가지고 조율이 안 된 학교는 조율이 잘 안 된 학교는 하도록 하고 조율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이 바로 지원해서 바로 제가 그날 조율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돼서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는 더 연약하거든요. 그 음악실이라든지 체육관에 피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는 2학기 때 합주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피아노가 음악실에 있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의 음악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면서 악기가 없어서 지도를 못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조율하러 나가지고 피아노 없는 학교도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아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저 뒤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셔가지고요. 저 가운데 계시는 여자분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까만 위에 셔츠 입으신 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중학교 학부모 대표 반혜영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 양산 지역에는 특성화 학교가 없습니다. 기술학교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가려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김해를 가든지 울산을 가든지 부산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지역에도 특성화 학교, 기술학교를 하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양산중학교 근처에 보면은 옛날로 말하면 구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도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많이 애들이 편모 그런 가정도 많고요. 그래서 급식을 못 받아 사는 아이들 사실은 많습니다. 제 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약 900명 중에서 100명 정도는 많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우리 양산중학교에 무상급식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소식이 들을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지역의 특성이 어떠냐면 김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양산군이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이제 양산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짜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대로 발전하는 그런 면이 좀 적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양산쯤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농고도 있고 인문계고등학교도 있고 또 외고고등학교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쪽은 전혀 없고 한쪽은 몰려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우리가
양산군, 양산이라는 도시가 울산과 부산이 다 경상남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상남도 부산시입니다. 옛날에 경상남도 울산시,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울산시 부산시가 독립하다 보니까 경남만 따져야 되고 양산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 거 연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양산만 독립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현재 양산 전체 중학교 졸업생 수하고 고등학교 입학생 수를 대비해서 볼 때 어떤 학교든지 학교가 하나 더 생기면은 생기는 그 학교 학생 수만큼 학생 수를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산에 학교 신설 요인이 생기실 때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우선해서 설립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 이해됩니까? 예.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요인이 생기면 그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특성화고등학교 성격은 양산에 계시는 모든 학부모들, 선생님들, 교육관계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모델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인데 이 무상급식은 과거에 전임 지사 있을 때 저하고 약속이 되기를 무상급식비의 이 배분을 3대 3대 4를 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교육청에서 3, 도청에서 3, 지방자치단체에서 4 이래가지고 3대 3대 4를 가지고 무상급식비를 내자. 그래가지고 2014학년도 내년도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률이 67%입니다. 돈의 학생들이. 이게 33%는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겁니다. 내년 3월달에 들어가면은 애초에 로드맵대로 할 것 같으면은 87%가 됩니다. 87%. 87% 되면 뭐지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83%가 됩니다. 83%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 지역에 우리 8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 지역의 고등학교를 제하고 나면 전부 무상급식을 다 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3대 3대 4의 돈이 애초에 약속대로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 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대로 해준다면 무상급식이 그 양산중학교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저소득자 자녀들 생보자보다도 생보자는 아닌데 가난한 아이들 차생이 한 130% 해당되는 아이들까지는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회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녕 신창예중에서 온 학부모입니다. 저희 교육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저희 교육장님 신창예중이 학교는 적지만 학생들이 재능도 많고 특출한 인재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뭐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너무 뿌듯하고 학부모 회장으로서 너무 좋은데 학교에만 한 번 가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최고 1등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등으로 꼽는 노후 교사. 학생들과 교직원 모든 분들은 너무나 애착심, 애사심이, 애교심이 강한데요. 학교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 문짝이 흔들흔들 덜렁덜렁합니다. 특히 이 학교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근데 아마 새로 증축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하는 학교 이걸 슬로건으로 내놓으셨는데요. 3대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애들한테 동기부여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래도 좀 왜냐하면 학과목이 너무 어렵고 시험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까 애들 독서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장학 퀴즈나 골든벨처럼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서 독서 토론 광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교육청 지원해서 그런 장소를 아마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학생들이 더 열심히 책을 보고 아니면 건장 도서 내에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건장 도서가 10권, 20권씩 이렇게 있던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광장을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독서에 더 재미를 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창제중은 창녕에 있는 신창제중은 도내 학교 노후 학교 한 서너 개 있는 그거 드는 학교입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학교예요. 사립학교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건물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서 개축을 할 때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지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구조진단 회사가 있어요. 구조진단 회사에서 이것은 허물어야 된다. 위험하다. 그 등급을 매깁니다. D등급, E등급. E등급 되면 무조건 처리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지금 그 학교가 D등급이 되어 있어요. D등급인데도 상당히 위험한 D등급이에요. D등급 중에서도 보수를 해갖고 몇 년 더 쓰다가 수명이 아주 다 되면은 짓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수도 곤란한 D등급도 있는데, 지금 보수가 조금 곤란하다고도 볼 수 있고, 애매한 그런 D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창예중은, 앞으로 한 1, 2년 이내에 전부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 그런 계획을 가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도 결국 그 아이들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 국가에서 그걸 지어줍니다. 지어주는데 그런 상태의 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교에 곧 없어질 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물이 덜렁덜렁하고 뭐 구멍도 나 있었겠죠. 여학교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자님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내일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쉬시고 다음 주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나중에 뜯어서 지을 때 짓더라도 그리 험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당장 좀 보수를 해서 보수할 돈은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제 유아, 특수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질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분? 손부 들으셨어요. 여기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영 대창초등학교 2학년 3반 주민가마입니다. 우리 민교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생활 잘하고 친구들도 잘 지내고 큰 걱정이 없는데, 근데요 제가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다른 한국 아마들보다 학교 생활이나 교육 정보들이 그거 잘 모르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연수를 매번 받아보는데 그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초등학교 남화 학부모님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대청의 민경이 엄마에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정말 제가 이 토크 돈에 전 순례하고 오늘 마지막인데 외국에서 오신 우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말씀 내용이나 그 톤에서도 알아보겠는데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애국심 그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절함도 있고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저희들 그 민경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강좌도 하고 또 1대1 멘토도 되어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라 든든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혹시 지내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유아나 특수 또 다른 다문화 교육 저기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시네요. 중앙에 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은혜학교 학부모회장 조용신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저희 아동들은 특수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몸이 좀 많이 면역이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한데 보건교사가 계십니다. 보건교사가 계시는데 보건교사가 할 역할과 의사가 할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교육감님이 병무청에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그 군의관들을 특수학교에 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몇 년 전에 안병만 장학관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을 하셨어요. 이제 은혜학교에 방문하셨는데 저희 학교 체육관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저 급식실도 너무 작아요. 애들이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지금 급식실이 작아서 급식실과 체육관을 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누가요? 안병만 장학관님과 장관님과 예. 안병만 장학관이 아니고 안병만 장관님. 네, 장관님하고 제법 오래됐네. 네. 근종옥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지금 한 7년,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약속한 사람이 고영진 교육감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근데 몇 번을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건의를 했지만 예산상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학교에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지금 열악해서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일반 학교에 소강당 정도밖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졸업식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운동회를 해도 저희들은 장류에는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시겠고 배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예. 또 한 가지 더는 저희 학교가 경남 은혜 학교입니다. 다른 특수학교 8개, 7개 정도는 그 지역의 이름을 특성을 따서 하는데 저희 경남만 은혜학교만 지금 경남이 붙어가 있거든요. 김해 은혜학교로 좀 호칭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저 세 가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관 보건교사는 있는데 의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가 그러면 의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에 군의관을 그 배정을 해가지고 담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이 또 있고 하니까 제가 충분하게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관들이 그 부대에 또 병사들 돌봐야 되는데 과연 학교에 얼마나 돌볼지, 오히려 그 공중보건이가 가능하다면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 급식소 관계 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임 장관이나 교육감이 와서 두 분이 와서 해준다고 해서 7년이 돼도 아무 기책이 없고 하니까 화가 날만 하네요. 근데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 체육관을 짓거나 급식소를 짓거나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왜 이 학교는 어렵느냐면 있는 시설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있는 시설을 허무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모든 그 국가 건물은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다하지 않을 때는 허물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창예중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내구 연한이 잘 돼서 위험하니까 뜯어야 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더라도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뭐 45년 정도 되면 뜯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한번 틈을 내서 학교 방문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 때 제가 학교 갈 때 꼭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교mek 문제는 말이죠, 우리 교육청의 노타치입니다. 여러분들 동창회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선생님들이 경남 은혜 학교를 하든지 김해 은혜 학교를 하든지 뭐 교명을 은혜자를 빼버리든지 어떤 이름도 교명은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명을 바꾸자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문이 오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랍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아니면 다른 쪽에 기타 사항도 괜찮습니다. 아무 분야나 저기 맨 뒤에 서서 아까부터 애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맨 뒤에 분에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막내가 장애인인데 일반 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분들을 6년 동안 만났는데 어떤 분은 그냥 장애인 학교 가지 왜 일반 학교 왔냐 선생님께서도 조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은 그 통합반에 함께 가기 위한 통합반을 만들었는데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 가면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선생님도 어떤 분들 만나니까 그러시더라 당황스럽다고 자기도 처음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장애인 애들을 통합반 애들을 맞는 선생님들도 모든 선생님들이 그 교육이 되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선생님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반 애들도 같이 어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장애인 엄마로 둔 일반 학교에 본 엄마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중학교에 가게 되면은 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까지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장애인을 학교에 보내니까 사회성을 위해서는 일반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던데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물론 좋은 분도 계셨습니다. 6년 동안 안 좋은 분만 있는 건 아닌데 참 귀찮아 하시는 분과 오히려 적극적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 이루시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동현이 엄마, 이 자리에서 계속하지 않더라도 동현이가 앞으로 학교 잘 졸업하고 또 상급학교 가서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던 말씀 듣고 이 교육장도 계속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또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임지고 동현이가 당당하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도 계셨지만 갱민이 어머니도 오셨지만은 우리가 23,000불 주면 되는 나라에서 이젠 30,000불, 40,000불을 보고 열심히 뛰고 그 중심에 우리 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득이 높은 나라를 자랑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튼튼하게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것을 자랑을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이는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이든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했고, 혹시 그동안에 소홀함이 있었다면은 용서를 해주시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주제나 괜찮습니다. 질문 아직 못하십니다. 앞에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림중학교 운영위원장 강병옥입니다. 지금 그 학교 급식을 양산분들 말씀 들으니까 또 저는 행복한 비밀을 생각하는데, 시내 학교가 학생 수가 1,000~2,000명하고, 객지나 촌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5~60명.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급식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2,5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 김해시 1000명이 2,910원 하고 그 학생 수 겨우 뭐 5, 60명 100여 명에 2,910원 하고의 그 가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김해시 다른 데도 명확해지겠지만 무상급식을 하지만 김해시 면 단위의 어떤 그런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런 그 설문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안 하려고 그러죠. 남도 일베로 손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시키고 일부러 밥도 막 먹어보고 그래 한 달 설문해보고 70%를 넘으면은 하는 걸로 하자. 그래 실시가 한 6% 나옵니다. 그래서 200원, 300원, 4번이나 또 해보자. 그래가 또 300원이 또 70몇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300원을 받아가지고 200원은 식대에 못하고 있고 100원은 화장실 사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하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급식 식수가 1000명 있는 학교도 있고 100명 있는 학교도 있고 급식 단가가 똑같이 제공됐을 때 1000명 있는 학교는 굉장히 그 양질의 급식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학교는 뭐 조금 전에 한 5, 60명, 3, 40명 되는 학교는 똑같이 줬다면은 아마 그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들 때문에 좀 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계산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하려니까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마무리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도 드리기 전에 벌써 아까부터 저요 하시는 분 저기 계십니다. 단 1인 1질문으로 환정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뒤에 계시는 여자분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생림초등학교 학부모 대표입니다. 예, 생림초등학교입니다. 저희 생림초등학교는 이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리고 생림초등학교 주변에는 이제 무척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막말 파문도 있었듯이 그 무척산 600m 고지에 화학 공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그 산업단지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했겠지요. 근데 저희 생림초등학교는 굉장히 소규모 학교인데다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척산 산행을 하는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단이 조성됨으로 해가지고 인근에 지금 대형 트럭이 다니고 또 소음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공해가 많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행을 중단하고 지금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를 지금 3명을 거기에 보내게 되는 학부모로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그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우리 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가지고 그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청에도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학부모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한 믿어 주십시오. 네, 그 옆에 분 마이크 주십시오. 앞서 다른 분이 그거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그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요. 서술형 평가. 예, 서술형 평가.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는 서술형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서술형 평가가 애들 내신을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공감 토크를 하시는 게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수령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내신 50%와 연합고사 50%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술형 평가를 할 경우에 그 연합고사에도 서술형 평가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교육부에서 사실 너무나 객관식 위주로 문제를 풀다 본 게 애들이 창의 논술, 창의력이 좀 향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조입 단계에서 서술형을 훈련시키는 정도에서 평가에 대입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면서 그 고임연합고사가 도입돼도 중학교 모델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겠느냐 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단계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5학년도부터 연합고사가 실시되고 또 201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연합고사는 현재 하고 있는 내신 성적 50%,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전 과정의 시험을 통해서 50대 50을 플러스 해갖고 입학 전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100% 전부 다 내신 성적만 하지 않습니까? 그걸 50대 50을 하겠다는 그런 그 제도의 바뀜인데 이렇게 시험을 안 치고 우리가 100%만 하는 돈은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50대 50을 해서 중학교 정리를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합고사 지역에는 전부 다 인원 미달이에요. 뭐 시험 점수에 관계없이 뭐 탈락자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탈락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중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운영을 좀 촉진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이 시간 모쪼록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신